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심화과정 첫 시간인데 무효 취소 펴세요. 302페이지. 민법 총칙의 집대성이고 민법 총칙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무효 취소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얘기 좀, 토요일날 했던 얘기 좀 해볼게요. 소멸시효 얘기한 것 같아요. 소멸시효는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재산권만 시효로 소멸하고 재산권이 아니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권 중에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것과 소멸시효할 수 있는 것을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물권 중에서 눈에 차이를 보이는 건 뭐라고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취득시효할 수도 있지만 지상권과 지역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소유권은 취득시효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몇 년간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항구성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몇 년?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경과로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다만 지상권과 지역권도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습하겠습니다. 법조항 펴세요. 162조. 162조 1항 채권은 몇 년간? 10년간. 끝. 됐습니다.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이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 그래서 법조항 읽으실 때 채권은 몇 년짜리이고 10년짜리이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것들 빼고 재산권은 이때 재산권 뭐라고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됐죠? 다시 294조. 법조항 294조. 지역권의 취득기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245조를 추정하잖아. 245조가 뭐라고요?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중에서 어떤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면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는 이렇게 자꾸 계속 좀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한 지문을 줄 거예요. 다만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유형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리하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채권 시효기간 몇 년이라고요? 10년. 거기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고 지금 봤던 무엇도 지상권도 지역권도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요? 20년이고 공법상 권리도 소멸시효 5년짜리 걸립니다. 이에 비해서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거기서 발생하는 무엇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복습.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3개. 하나, 내 물건 돌려주세요. 나는 반환 청구권. 하지 말아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 3가지가 다 뭐라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은 무슨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요건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권과 유치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린권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린권이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다. 뭐라고요? 소유권의 일부니까 독립적 권리가 아니니까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일종의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유. 담보물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이유.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담보물권도 있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없다. 따라서 담보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시효로 뭐한다?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순간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없는 순간 담보물권도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해요. 피담보 채권도 권리이고 담보물권도 권리라면 어떤 것이 주된 권리라고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이고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이니까 담보물권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비교. 신분권과 인격권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법률관계의 무효하기는 영원히 무효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자, 등기청구권 얘기했습니다. 등기청구권은 끝말이 뭘로 끝나요?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 자체 끝나면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나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원칙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겠지만 그 청구권의 이름이 등기청구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격이 뭐라면 물권적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넘겨달라는 등기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매수인이 부동산 뭐해서 인도받아서 현재 뭐하고 있다고요?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권리 행사, 권리 불행사.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을 거고 하나 더 목적 부동산 뭐했다고요? 처벌한 경우라면 권리 행사, 불행사. 행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취득시효입니다. 점유자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점유자는 소유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하는 이 청구권은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원칙대로 가면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점유를 뭐 하고 있다면 계속하고 있다면 권리 행사, 불행사. 행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다만 점유를 뭐 했다면 상실하는 순간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한다.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등기 청구권이니까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이 땅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기산점. 채권은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면 10년의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166조 펴세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권리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행사할 수 있는 때. 행사한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칠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말의 의미는 뭐냐? 법적인 장애 사유가 없을 때부터 시효는 뭐 한다고요? 진행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의미는 뭐라고요? 법률적인 장애 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른 말로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상 장애 사유가 뭐 있다고요?
조건의 미성치, 기한의 미도래 내지는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는 전형적인 뭐니까? 법률상 장애 사유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 되니까 법률상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법률적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않는다만 중요하지. 우리는 뭐 다른 건 안 봐. 뭐라고? 그냥 알아. 여기 진행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뭐로? 여기도 않는지.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고 없을 때 진행하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있으면 진행을 안 하는 거고 없으면 진행을 하는 거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라고 하셔야지. 미친다. 이에 비해서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 법률 지식의 부족, 아픈 거, 권리 존재의 인식 여부는 지 개인적인 사정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적 장애 사유입니다. 사실적 장애 사유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합니다. 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거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기본서 좀 펴보실래요? 기본서. (355페이지) 기본서 355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기출문제 있죠. 박스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사실상의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그러면 이 사유는 칠판에 나와 있는 법률적 장애 사유이다, 아니면 사실적 장애 사유이다. 사실적 장애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적 장애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얘기야,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진행한다는 얘기니까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아.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연습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수업 시간에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요? 기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까? 아니면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하고 진행하고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이행지체가 뭐 한다고요?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하고 이행지체의 기산점이 서로 뭐 하라고요? 다르니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언제부터 이행지체라고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언제부터 시효의 기산점이라고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하나 더 갑니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까?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뭐 한다고요? 진행합니다. 질문 바꿉니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진행합니까? 언제부터 궁금하시면 387조 387조 제2항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 지체입니다. 언제부터 연체라고요? 너 돈 빌려갔으니까 돈 갚어 라고 이행 청구를 뭐? 받은 때부터 연체예요. 언제부터라고요? 너 돈 갚으셔야지. 이제는 이행 청구를 뭐 한 때부터? 받은 때부터 뭐라고요? 이행 지체라고. 됐어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렇게 지문을 줄 거라고. 틀렸다고. 이행 지체 기산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러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의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하겠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이행지체예요? 뭐라고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라고요 지금. 그래서 시험 지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예요. 이렇게 시험지를 내. 그러면 순간 헷갈려. 따라서 이행지체와 내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민법은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정확하게 정리. 됐나요 지금? 올해 33번 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시효 진행이 한다고요?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냐고.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냐고. 제 아들이 아버지 이번 시험에 3등 안에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핸드폰 사주세요라고 핸드폰을 언제부터 사달라고 할 수 있냐고. 이게 안 떠오르면 한없이 어려워진다고. 언제? 조건 성취시. 다른 말로 뭐가 나와야? 성질표 나와야 되잖아. 정지조건 권리는 언제부터? 질문 바꿉니다. 해제 조건부 권리는? 그러니까 해지 조건이 뭔지는 제 아들한테 아들아 너 시험 봐가지고 3등 안에 들면 3등 안에 못 들면 너 그동안 받았던 용돈 앞으로 없을 거야. 그럼 제 아들은 언제부터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언제? 오늘부터지. 어차피 조건 성취되면 용돈 못 받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돈을 땡겨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 여기다가 제가 아들아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3등 안에 못 들면 용돈 없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 그렇게 연습하지 않게. 이게 자꾸 들어보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천재가 아니지. 천재도 아니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계속 외울 수밖에 없다니까. 문제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여기를 뭐하러 외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질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다른 말로 한 살만 더 먹었다. 한 살만 더 먹었어. 한 살만 더 먹어가지고 내수표 와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니꼬루. 감사합니다. 무슨 채권? 매매대금 채권. 다른 말로 잔금 주세요. 다른 말로 잔대금 지급 청구권. 현 계약은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넘어갔다. 이제 오늘 뭘 받을 날이다. 잔금. 그러면 잔대금 지급 청구권 다른 말로 뭐? 매매대금 채권 다른 말로 뭐?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은 언제부터?
주기로 한 약속된 날짜부터 시효가 뭐하고 진행하고 항변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뭐다? 이행지체라고. 내용이 틀려요 지금.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은 다른 말로 반대급부를 뭐하면 제공하면 뭐한다? 상실합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시부터 시효가 뭐한다? 진행합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위반 행위를 뭐? 한때로부터 법조항 다시 확인하세요. 166조 제2항. 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2항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시효가 뭐한다? 진행합니다. 자, 실판 보세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다른 말로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됐어요. 됐어. 이거 나 1분 전에 하지 않았나?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저 1분 전에 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한 거 아니야? 여기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는 나오는 시험보다는 뭐라고 나올 거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온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뭐. 언제부터? 채권 성립 시부터 이행 시효 진행입니다. 언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 지체고 내용이 틀려집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멈춰섭니다. 중단 사유 총 3가지 배웠어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또는 승인입니다. 중단 사유 몇 가지 있다고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게 질문. 이 청구에는 종류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의 첨가,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석, 그리고 무엇, 최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청구라 부른다. 다시 시효가 중단되는 청구에는 5가지 총. 첫 번째 뭐? 재판상 청구, 지급 명령, 파산 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석, 최고 등이 청구에 속합니다. 됐습니다. 청구란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 재판상 청구는 당연하고 무슨 청구도? 재판외 청구도 포함된다. 됐습니다. 재판상 청구 의미는 뭐라고요? 누가 온 거라고? 권리자가 온 거다. 누구를 상대로?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를 상대로 뭘 제기하는 거? 소를 제기하는 것을 재판상 청구라고 부른다. 역으로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원고가 되어서 권리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했을 때 권리자가 소에 응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응소다. 응소는 재판상 청구다.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소를 당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에요. 다만 권리자가 피고로서 뭐해서? 응소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뭐했다? 주장했다는 얘기는 원고 승소다. 피고 승소다. 피고 승소예요. 피고 승소예요. 피고 승소니까 이것은 권리를 뭐한 거다? 행사한 거니까 이건 재판상 청구이다. 청구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원고 권리자가 소에 응해가지고 피고로서 소송에 응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뭐 돼요? 중단된다면 중단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언제 중단돼? 이게 중단이라면서 그럼 중단되는 시기는 언제냐고. 1번 소재기 시, 2번 응소행위 시. 답. 아니 시효가 중단된다면서. 시효가 중단되는 이거 시기는 언제냐고. 소재기 시야 아니면 응소행위 시야?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본지는 알고 있긴 하는 거야 지금. 질문의 요점이 이거야 지금.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원고가 되어가지고 권리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뭘 들어왔다고? 소를 제기했어. 누가 소를 제기했다고 지금?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원고 대 소를 제기했다고. 그 결과 피고가 소에 응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되는 시기는 소 제기 시야 응소행위 시야? 누가 소를 제기했냐고. 그러니까 누가 소를 제기했냐고. 그럼 얘가 소유를 제기한테 바로 중단돼? 제일 한 게 없는데. 얘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중단될 거잖아 지금. 이게 뭔 수업인지 강요하고 협박하고 도대체가. 아니 잘 봐. 얘가 원고라면 소재기시가 맞아. 그런데 지금 얘가 원고잖아 지금. 그럼 소재기시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봐. 그냥 뭐야. 나는 네가 뭘 물어봐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소재기시라고. 나는 철저하게 네가 이렇게 물어보던 소재기시고 이렇게 물어보던 소재기시고. 왜 소재기시란 말 자체가 참 그럴싸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라고요? 응소행위 한때. 다른 말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답변서 낸 때야. 판사님 원고의 주장이 틀렸어요. 저는 이런 답변서를 내겠습니다. 답변서 낸 때라고. 네. 계속 연습. 여기서 말하는 소재기는 뭐라고요? 민사소송만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소멸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행정소송 가운데 어떤 거 과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비록 뭐여도 행정소송이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의 시효를 뭐한다? 중단시킵니다. 하나 더. 형사소송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중단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 가운데 예외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었어. 뭐 있었어?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뭐라고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슨 소송이어도 형사소송이어도 시효가 중단돼요. 요건 기출이지만 요건 기출 안 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했던 얘기니까 이 정도는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효 얘기 좀 할게요. 자, 복습을 해보죠. 복습.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이러이러한 경우는 무효예요 라고 여기 좀 보세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과정에서 기본 과정 할 때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것은 무효예요 라고 몇 가지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 난 뭐? 하나씩 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어설프게 돼 있어 가지고.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도 무효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도 무효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비진의 표시는 원래 원칙은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맞죠? 또 통정의 표시도 처음부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건 취소 사유예요. 또 무권 대리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권 대리 유효예요? 무효예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그냥. 무효예요. 무효라고. 자, 알았어. 이거 말고도 우리는 앞으로 배울 게 많습니다. 또 내지는 자 보셔봐. 또 내지는 뭐 또 배웠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처분행위 유효 무효. 제가 여기를 무효를 하는데 유효를 던져가지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의도는 없다니까. 제가 뭐 악한 마음 아니 뭐 지금 하고 있다고 무효하는데 유효라는 얘기를 던져놓고 여러분 안 가 모르가 나 테스트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든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냥 뭐라고 하면 단순하잖아. 제가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기 유효를 뭐하러 물어봐 여기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 유효 무효? 무효. 감사합니다. 감사. 총유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원총의 결의가 없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자, 이 무효 중에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고르세요. 통정의 표시 뭐? 통정의 표시 상대적 무효. 또 비진이 상대적 무효? 또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는 절대 상대 절대 강행규정 절대 반사회적 절대 불공정한 거 절대 무권대리 절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절대 뭔만 빼놓고 요 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절대적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없는 무효와 추인해서 유효화될 수 있는 걸 골라내세요. 추인할 수 없는 거부터 좋아요. 뭐?
강행규정 위반 추인할 수 없으며 반사회적 추인할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 추인할 수 없다. 무권대리 추인할 수 있나요? 통정어휘 표시 추인할 수 있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은 처분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이 정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무효가 있지만 예외적인 거 두 가지만 정리하고 세 가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뭘 물어봐도 흔들림 없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요 무효 중에서요. 무효는 맞는데 계약 성립할 당시부터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확정적 무효가 있고요. 그 무효가 무효긴 하지만 확정이 돼 있지 않는 불확정적 무효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무효의 범주에 속합니다. 넓은 의미의 뭐에는? 무효에는 무슨 무효가 있고 확정적 무효가 있고 뭐라고요?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불확정적 무효를 이것을 우리는 유동적 무효라 부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효 중에 다 무효라면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를 골라내서라는 질문이 나오면 골라내셔야 돼. 골라낼 것도 없어. 이것만 유동적 무효야. 뭐라고요? 무권대리만 유동적 무효입니다. 본인의 추인 등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될지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될지만 아직 모를 뿐이에요. 됐어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무효는 대부분 다 뭐지만 다 확정적 무효예요. 그런데 무권대리는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인데 이 유동적 무효 가운데 이런 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X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가 투기 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묶여 있는 이 토지를 오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구청으로부터 아직 뭘 받기 전이래요. 허가 받기 전에 매매 계약이라면 허가가 없으니까 이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그러다가 구청에 뭐가 떨어지면 허가가 떨어지면 그 계약은 뭘로 확정되고 유효인 계약으로 확정이 되지만 구청에 뭐가 떨어지면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뭘로 확정된다고요? 무효로 뭐 된다? 확정되니까.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 내의 매매계약이지만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출발점이 뭐지만 출발점이 무효이지만 훗날 뭐에 의해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 등에 의해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무효도 뭐라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 계약입니다. 됐나요 지금? 저희 시험 민법 총칙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물권법, 채권법에서는 같이 섞어서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요것 때문에 죽겠어요. (10월 15일인가) 올 10월 15일 현 정부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집값 잠든다고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토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도 애매하고 설계도 좀 애매하고 막상 보니까 여러분처럼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못 삽니다. 아셨죠? 근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현금 30억씩 그 비닐봉지에 쌓아오셔가지고 진짜 비닐봉지 쌓아옵니다. 30억을 쌓아와요. 비닐봉지, 비닐봉다리에다가. 그럼 저는 그 돈을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토토방 가가지고 계속에 빌려옵니다. 그래서 30분간 셉니다. 30분간. 그전에는 제가 손으로 샜는데 이게 손으로 셀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토토방 가가지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빌려줘. 그렇다고 제가 계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토지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토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어요. 저도 이게 이론만 알았지 실물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말고 신속통합 재개발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입니다. 신속통합 재개발이라고 묶여 있는 데는 대부분 다 토지입니다. 이거 10월 15일 대책 나오기 전부터 토지였어요. 그러면 신속통합 재개발 위치에 묶여 있는 단독주택이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여러분이 삽니다. 그럼 샀을 때 여러분은 주택만 삽니까? 땅도 삽니까? 저는 진짜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는 그전에는 이론 강의만 할 때는 부동산 하기 전에는 저는 이 단독주택을 사는데 땅만 사지 토지를 사나? 저는 그런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 있었죠. 뭐만 산다고? 집만 사잖아. 근데 집 밑에 뭘 못 본 거야? 요 대지를 못 본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뭘 받을 필요가 없지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주택을 깔고 있는 토지는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주안점으로 봅니다.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 실무에서 만일에 토지에 묶여 있는 토지라면 먼저 뭘 쓴다고요?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 약정서를 먼저 씁니다. 뭐라고요? 약정서를 먼저 써. 왜냐하면 토지 지역은 첫 번째 1번 무주택이셔야 돼요. 뭐라고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입주 하셔야 돼요. 갭투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토지의 중심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기타 등등 신속통합 기타 등등 이런 토지로 묶여 있는 지역은 두 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돼. 먼저 매수인이 뭐인지 무주택인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실입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전세기로는 절대 못 사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수인 얘기를 100% 믿을 수가 없잖아. 또 매수인이 1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저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대신 기존의 아파트는 내가 그 새 아파트를 사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습니다. 라는 약정서가 들어와야 돼.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정서를 쓰고 나서 구청이에요. 구청 가서 뭘 신청한다고요? 허가를 신청해.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면 허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이게 실무적인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약정서는 뭐라고요? 매수인 인적사항을 먼저 집어넣어. 그래야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실무적인 얘기고, 우리는 실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론상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뭘 쓰고 매매계약을 쓰고, 일종의 매매계약은 분료식 계약이니까 계약서를 쓰고 주기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날짜에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요 시점에서 허가를 뭐해서 신청해서 뭐가 나오면, 허가가 나오면 허가 나오고 나서 한 2주 이내 뭘 치르겠다, 잔금을 치르고 그 날짜에 뭘 넘겨주겠다, 등기를 넘겨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림 구성을 할게요. 실무와 약간 달라요. 실무에서는 먼저 뭘 쓰고,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 먼저 뭘 쓰고 매매 약정서 비슷한 걸 쓰고 그걸 들어가 구청에. 그런데 약정서 어찌됐 매매 약정서 일종의 뭐니까 매매 계약이 초본이니까 따라서 뭘 쓰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 주기로 하고, 그리고 뭘 신청하고 허가 신청하고, 그리고 뭘 받고 허가를 받고 나중에 허가 떨어지면 뭘 치르기로 잔금과 등기를 넘기기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 요 계약하는 순간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언제까지? 여기까지 무효. 그러면 여기서 문제.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날짜에. 그럼 요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 중도금을 미지급하면 이거 채무불이행의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채무불이행의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아니야. 왜? 계약이 무효라고. 계약이 뭐라고? 계약이 무효니까 뭣도 없는 거야. 채무가 없어. 법적으로 채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들끼리 스스로 나 이 날짜에 중도금 치를게요 라고 뭐해도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도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계약이 뭐니까? 계약이 뭐라고? 그럼 따라서 이 날짜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도 법적으로 매도인은 매도인에게 야 중도금 주기로 한 날짜다. 중도금 주세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중도금 주세라고 이행을 뭐 할 수 없다고? 청구가 못해. 왜? 계약이 뭐라고? 무효라고. 저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다가 그럼 연체 아니야? 연체 아니야. 따라서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 해석 안 돼 이거. 해석 안 돼. 일반적 매매 계약이라면 중도금 미지급이라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체가 뭐라고? 무효니까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가 쭉 와서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뭘로 바뀐다고요? 유효로 바뀌어. 여기서 문제. 언제부터 유효일까요? 의 문제입니다. 허가 받은 때부터 유효일까 아니면 계약시로 소급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구청에 허가 떨어지면 그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는 건 맞는데 허가시부터 다른 말로 소급하지 않고 유효 확정입니까? 계약시로 소급합니까?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유동적 뭐의 특징 잠깐.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추인시부터 유효된가요? 계약시로 소급하든가요? 계약시로 소급하듯이 유동적 뭐의 특징이 이거예요 지금. 계약시로 뭐 한다? 소급해서 유효 확정입니다. 이게 유동적 무효의 특징이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 허가 받기 전에는 뭐라고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두 번째. 허가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불허가도 떨어질 수 않나요? 불허가 떨어지겠지. 그럼 불허가 떨어지면 뭐라고요? 무효 확정.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 무효가 언제 유효로 확정되는데요? 허가십니다. 이 무효가 언제 무효로 확정되는데요? 언제? 불허가 시.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 얘기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어요. 요거 몇 가지? 3개. 요거 몇 개? 6개를 우리 시험 접수일까지 암기를 못 하셨다면 접수하지 마세요. 아셨죠? 접수하지 마. 왜? 뭐라고요? 원서비 마이도 18,000원인가 23,000원인가 되지 않아? 깜사 먹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깜사 먹는 거야.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어요. 뭐라고? 뭐 이 정도야 뭐 외우겠지.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내년 그러니까 올 4월에 또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인상 쓴다. 뭐라고? 야, 내 돈 갖고 접수하는데 네가 뭐하러 접수하러 말하고 하느냐? 외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청에 뭐? 허가 떨어지면 유효 확정입니다. 두 번째, 지정이 풀려요. 뭐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께서 이 정도면 투기 바람이 집값이 안정화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정을 풉니다. 현재 아파트의 올 작년 10월 15일 대책은 유효기간 1년이에요. 1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정도면 집값이 안정된 것 같으니까 풀게요 하고 지정을 뭐 하는 순간 풀면 유효 바로 확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유효기간 몇 년이라고요? 1년이면 이제 올 10월 14일까지는 유효하겠지. 그럼 끝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집값이 안정됐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재지정을 안 해. 근데 여전히 집값이 불안정하다 하면 그 끝나기 전에 9월 달에 작년에 했던 10월 15일 대책을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또 연장을 해버려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별로 뜻도 없어. 기간이 만료되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5일 대책이 올 2026년 10월 15일이 끝날 거잖아. 끝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안 받아. 그러면 묶일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 요 세 가지 경우라면 뭘로 확정나고요? 요요 확정돼. 됐나요? 얘기 끝. 책에 있을 거니까 보지 마시고 칠판. 그리고 이제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를 외웁니다.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는 처음부터가 뭐라고요? 배지 잠탈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 하나를 상대방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이요. 매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요. 자기가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뭐라고요?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누구 앞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매도인 앞으로. 이 상태에서 이 매수인이 다시 한번 병한테 가서 다시 전매합니다. 다시 뭐 한다고요? 전매를 해. 뭐 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전매합니다. 그래서 뭘 받고? 매매 등을 받고 토지를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등기는 세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갑의 토지가 직접 을을 거치지 않고 병 앞으로 다이렉트로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미등기 전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 똑같은 얘기야 지금.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지금.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등기 법에서 뭐 한다? 법에서 금지합니다.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은.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 한다고요? 금합니다.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민법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라는 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잖아. 그럼 이 법은 단속 규정일까? 아니면 효력 규정일까? 단속 규정이에요. 민법적 따지면 무슨 규정이야? 임의 규정. 요건 강행 규정이야. 이거 무슨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그러면 하나 걸렸어. 이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이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입니다. 걸리면 국세청에서는 누구에게? 을에게 세금만 물리면 되잖아. 취득세, 양도세. 두 개 다 물린다고. 끝말이 올라가면 물어보는 거고 그냥 쭉 가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얘한테 뭐만 물리면 돼. 여기서 하는 취득세 물리면 될 것이고 팔 때는 양도세 물리면 조세 형평하고 똑같잖아 지금. 세금 탈세를 막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아니잖아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를 제한한 이유가 뭐라고? 세금 탈세를 막는 것이지 그런 짓거리 매매 계약을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고요? 하다 걸리면 유효하다. 여기 첫 번째 원칙이야. 자, 기본서 찾습니다. 기본서. 192페이지. 기본서 192페이지. 알아두기에 1번에 단속 규정에 나와 있지.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요게 요거예요, 지금. 요게 요거예요. 우리 시험 기출입니다. 칠판 보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하고 있다. 이게 우리 시험 기출 문제라니까? 뭐라고 나왔다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기출이라고.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원칙에 예외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필이면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의 토지래요. 뭐라고요? 허가구역 토지면 이건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중개사 따고 오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요걸 국계법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이 법에서 허가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허가 구역에 관한 법은 따로 있다고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에 10월 15일 날 허가구역을 묶은 그 근거법이 뭐라고요? 국계법이에요. 이건 민법 규정 아니에요. 국계법상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내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국계법에 의하면 허가받을 구역의 토지 매매 계약이면 여기서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 여기서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자, 말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런데 하필이면 요 새끼가 중간에 있는 요놈이 3주택자야. 뭐라고요? 여기는 뭐고? 무주택이야. 자,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3주택자 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허가 안 나와, 이것은. 그런 편법을 면하기 위해서 무주택이라고 내세운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허가를 몇 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파악하는 것은 얘하고 계약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허가 몇 번 받을 것을? 2번 받을 것을 몇 번 받는 거? 1번 받을 것을 뭐해? 참탈해버리잖아. 이건 처음부터 이 새끼는 요 법의 규정이 아니라 국계법의 규정을 배제하려고 들어온 놈이에요, 놈은.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을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왜 이런가를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특히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는 문제가 안 돼. 이 법상. 근데 국계법상 요것 때문에 이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국계법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법이다 보니까 국토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요거 어기면 다 무효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가 몇 번 받을 것을? 2번 받을 것을 몇 번 받는 거? 1번 받을 것으로 잠탈해버리잖아, 지금. 아니면 허가를 1번 뭐 했어? 배제하잖아. 그럼 이건 처음부터 허가 받을 필요도 없이 무조건 무효야. 저기까지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권리는 소관 아웃이야.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잘 들으셔. 일반적인 토지, 일반적인 건물은 미등기 전매 문제 없어. 그런데 어디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토지 거래가 구역 내의 미등기 전매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구별하셔야 돼. 따라서 허가구역이라는 얘가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 토지 거래가 구역 내의 중간 생각토끼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효. 그러니까 다시 일반적인 미등기 전매는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이거 유효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나오면 토지 거래가 구역 내의 중간 생각등기는 이건 뭐라고요? 무효야. 자, 기본서 192페이지. 192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6번 있어요? 동그라미 6번. 뭐가 적어놨는데? 뭐 적어놨어요? 내가 적어놨구나, 그때. 이렇게 훌륭한 강사구나. 6번 적어져 있죠, 거기? 구분하셔야 돼. 1번. 중간 생각통키는 유효하지만 2번에 6번. 국계법상 나와 있는 118조가 요 얘기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청이 뭐예요? 불허가처분. 불허가처분. 세 번째는 일방 또는 쌍방이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뭐 했다고요? 명백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허가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 뭐 했다고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이 나는 안 사겠다. 난 안 파겠다라고 것을 명백히 표시하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뜻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차후에 보니까 어느 일방이나 쌍방이 협력 의무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청은 혼자 가는 거야?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공동으로 해야지. 근데 그 협력 의무를 안 하겠다고 명백히 표시한다고.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내가 계약할 때는 땅을 팔고 싶어 팔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안 팔게요. 나 안 살게요. 라고 명백히 뭐 하면 표시해 버리면 계약을 유지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무효 확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거 뭐냐? 야, 제가 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주위 분들이 많더라고요. 놀라운 주위 분들이 많아. 엊그저께 저희 임대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르신이 와서 하시는 자기 아들이 올해 51인가 되는데 아들이 장가를 안 갔대요. 장가를 안 갔대. 들어보니까 직업도 좋아요. 금융권 다닌대요. 근데 예비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 35억 정도를 아파트 주겠다고. 네 앞으로. 근데 예비 며느리가 뭐라고요? No, thank you. 싫다고. 싫다고 하더라고. 야,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세상 참.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건다고요? 조건을 걸어. 뭐라고? 사랑하는 손자야. 네가 나이 먹고 50 돼가지고 머리 희끗희끗한 상태에서 네가 공부한다면서 그러면서 주택관리사에 시험에 뭐 하면 합격을 하면 너 나한테 개발될 토지 하나 있는지 알지? 곧 내일 모레 한 10년 뒤에 아파트 서는 거. 그 토지 30평 되는데 30평에 보통 이제 8천 잡으면 24억짜리네요. 24억짜리. 합격하면 토지 거래가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줄게. 라는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오늘 2026년 1월 5일 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전형적인 뭐예요? 정지조건부 권리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시험 언제 본다고요? 1차? 6월 20 1차 1차를 보고 학원에 와서 사물함에서 짐을 뺐답니다. 떨어진 거. 1차 합격한 다음에 다른 학원 하려고 짐을 싼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물론 우리 학원 수업생 1차 시험 붙고 짐을 싸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른 학원으로 이사 가려고 싸우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짐을 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후자야. 1차 떨어지고 짐을 뺀 거야. 조용히 와서. 그러면 이건 좀 애매한데? 뭐가 애매해? 12월 3일 날 합격자가 발표가 돼야 할아버지 저 이만저만 해가지고 합격했으니까 할아버지 약속한 대로 올 초에 약속한 대로 허가구역 내에 토지 주해야죠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그 전에 뭐 됐어? 그 전에 뭐 했어? 그래 봐봐. 그 전에 뭐라고? 조건이 불성치로 뭐 됐어? 확정됐네. 그러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있어 없어? 무효 확정이야 그냥. 허가구역 내에서 뭐 했는데? 정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문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뭐 됐어? 확정돼 버리면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 조건이 성취돼야 계속 지나갈 건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돼 버리면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무효 확정. 끝.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했어? 잠깐 애매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매매계약 했어요. 허가 전이에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그런데 훗날 요 매매계약을 할 때 사기당했대요. 뭘 당했다고요? 그래서 훗날 뭐 하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요때 요 사기를 이유로 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론상 취소가 안 돼요. 왜? 무효잖아. 취소는 전제가 뭐라고요? 유효를 전제로 취소하는 거야.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설사 이게 무효라 할지라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무효와 취소 이중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유동적 무효다 보니까 계약을 원치 않을 수 있잖아. 그럼 내용이 똑같아. 3번하고 요 5번은 똑같아. 3번은 의미는 뭐예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5번도 경우는 뭐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하든 취소하든 사기를 이유로 뭐 하든 강박을 이유로 뭐 하든 취소하든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굳이 계약을 안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도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소가 되면 뭘로 확정이다? 무효로 확정이라고 지금. 이것도 이중의 문제예요. 마지막. 중간 삼각등기 하면 뭐라고요? 무효 확정. 따라서 요 6번째와 1번 문제는 같은 얘기잖아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지금. 허가 구역 내에서 뭐 있다고요? 중간 삼각등기 하면 뭐라고요? 무효 확정이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이 9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언제 유효로 확정되는지, 언제 무효로 확정되는지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서 펴고 논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번 시간 쉬겠습니다. 교재는 확인시켜 드릴게요. 309페이지 갑니다. 309페이지 보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있나요? 꼭 숙제합니다. 7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죠. 3가지 확인하시고. 그 310페이지 보면 8번 있나요? 8번 읽어볼게요.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임 있는 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여러분이 아는 상식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법상식하고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번 310페이지 8번 읽어볼게요.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 얘기를 다른 말로 Q.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이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8번은 여러분의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아니, 저 때문에 무효가 됐는데 지가 무효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법상식은 맞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신의 책에 반하지 않으니까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출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이어갑니다.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